네, 안녕하십니까. 내운장외과 박정입니다. 이제 여름이 점점 더워지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 수술에 대해서 50년간 그동안 어떻게 발전하고 있었을까 궁금해 하실 것 같으세요. 요즘 많은 분들께서 수술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술은 참 여름에 받으시는 게 어떨 때는 재활하기가 좋으셔서 더 편하게 수술하고 재활하실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받을 때 이제 수술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수술을 어떻게 하는 건지 오늘 그동안 저희가 어깨 하는 선생님들이 전 세계적으로 처음부터 수술을 시작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대마다 조금씩 수술 방법이 바뀌어 있어서요. 그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수술의 방법이 계속 이거에 여러 가지 변화된 수술법은 있지만 기본적인 방법은 여기에 준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하였던 수술인데요. 이제 이게 피가 나는 수술 장면이라서 제가 흑백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방성 회전근개 보막성 개방으로 이렇게 절개를 해서 하는 거죠. 이만큼 절개를 해서 상완골두를 팔뼈를 이렇게 끄집어낸 다음에 여기에 떨어진 거를 붙여주는 수술을 했었고, 요즘도 이와 같은 수술 방법을 이용해서 어깨 관절염이나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 말이 좀 길죠. 그와 같은 방법들을 해서 인공관절을 해야 될 때, 그냥 관절염이 있을 때는 관절염에 대한 관절염 치료법이 있고요. 인공관절법이 있고, 그게 아니고 반대쪽으로 하는 경우에는 역행성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오래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생은 미완성님, 타조초코님,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회전근개 염증이라고 무리한 거 없는데 어깨가 약해서 그런가 봐요. 네, 오늘 하시는 거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는 운동선수들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어깨 만들 수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다가 1970년대에서 90년대 사이까지입니다. 90년대가 지나면서부터는요, 이제 그렇게 많이 절개를 하는 게 이제 환자분들한테는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 부담이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만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할까 했습니다. 그 당시에 1985년도부터 그 어깨 관절에 대해서 관절경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하버드 엘만이라는 분께서 개발을 하셔서 뼈를 깎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절경 수술을 가지고 하셨는데, 이 힘줄이 끊어진 거, 그거 끊어진 거에 대해서는 관절경으로 수술할 기구도 없었고, 고정물도 없어서 하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90년대 초반부터는까지 중반까지는 전 세계적입니다. 전 세계라고 해봐야 이걸 관절경으로 시도했던 나라가 한국, 프랑스, 그다음 미국 같은 정도의 나라에서만 이제 관절경으로 수술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일본이 좀 했었고 그랬었는데, 90년대 가면서 그와 같은 관절경 수술을 조금 해서, 관절경이 들어가는 구개는, 관절경은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들고 있는 볼펜보다도 더 얇은, 아주 얇은 정도의 볼펜의 심을 어깨에다 구멍 몇 개 뚫어서 그 안에 이렇게 내시경으로 보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봤죠. 요즘은 컴퓨터 화면으로 봅니다. 컴퓨터 화면으로 해서 그걸 보고 손은 밑에서 하고, 여러분들 요즘 로봇 수술이라는 거 많이 보시죠. 로봇 오퍼레이션이라고. 그 갑상선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전립선 수술 같은 거 하실 때 많이들 하시는데, 그와 같은 거를 손의 관절 속에 넣어서 하는 수술이 이제 관절 내시경 수술인데, 절개하는 거는 그것만 하는 거고요. 그것만 하는 거고. 네, 원빈도 눈두개, 나도 눈두개. 안녕하세요. 다시 뵙네요. 어느 순간부터 의학이 일본을 따라잡은 것 같아요. 젖보러 가는 일본 친구 봤어요. 예, 일본은 아직까지 젖보러 등록이 있어가지고요. 젖보러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예전에 있었다가 의료진이 많이 확충이 되면서 젖보러 면허증은 없어졌죠. 네, 그렇게 됐는데 1990년도부터 이제 그거를 하는 거를, 그걸 한 걸 아까 같이 이렇게 이만큼 길게 푹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관절경을 이렇게 집어넣었던 그 구멍을 양옆으로 1cm씩 더
절개를 연장을 해서 그러면 한 2.5cm, 3cm 되거든요. 그걸 벌려서 이와 같이 수술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같이 수술을 해가지고 요 힘줄 찢어진 걸 여기 하고 요 크기가 3cm입니다. 힘줄이 한 2cm 정도 끊어진 요 정도 부분을 수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봉합을 했습니다. 요거는 수술을 제가 언젠가요? 2000년도에 요거 했을 때 가운데쯤 됐을 때죠. 2000년도 됐을 때 수술을 하고 논문을 발표했던 건데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당시에는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요즘까지도 지금 이와 같은 소절개 수술 방법은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아까 봤던 개방성 수술 많이 절개하는 방법이나 소절개 수술 같은 것들이 저희들한테는 수술의 그 가장 기본적인 수술법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관절경 하는 방법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렇게 했던 건데 이 작가님께서 그거 오셨네요. 선생님 운동선수 말고 일반인들 어깨 수술 많이 하나요? 그렇죠. 어깨인 분들이 수술이 더 많죠. 훨씬 많으시죠. 그러신데 이제 저희들이 스포츠 의학을 하고 어깨 관절을 팔꿈치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 스포츠 선수들은 얘기 드리기가 누군지도 알고 좋잖아요. 그러시니까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거고 스포츠 선수들은요. 일반인이라 그러면 좀 죄송하지만 보통 환자분들에 비해서 더 정교한 수술법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한 1mm 정도의 격차를 가지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운동선수는 0.23mm 가지고도 문제가 생겼다 어디 생겼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정교하게 하던 때 스포츠 선수들을 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와 같은 소절개 하는 접근법을 많이 하다가 이제 관절경이라는 장비가 나왔죠. 여기에 보이는 이 장비가 관절경 장비입니다. 어깨에다 구멍을 뚫어서 이와 같이 들여다보고 이쪽은 들여다보는 관절경 장비고요. 요즘 여기에는 이렇게 라인이 달려서 이와 같이 텔레비전 모니터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모니터가 2개씩 각 방에 있습니다. 수술하는 방이 이제 저희 쓰는 방이 몇 개 있는데 그 2개씩 쓰면서 그 양쪽을 보면서 몸이 돌아다닐 때마다 고개를 막 이렇게 돌리면서 수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쪽이 볼 때는 이쪽 모니터 보고 저기 볼 때는 저쪽 모니터 보고 이제 똑같은 화면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수술을 하죠. 그와 같이 이제 수술을 할 때 회전근개 봉합술의 장점이라 그러면 일단 절개가 작습니다. 2mm, 3mm 정도 되는 거고요. 4mm 정도 되고 상완하 관절, 그러니까 수술을 할 때는 바깥쪽 부분만 이렇게 절개를 해서 힘줄 끊어진 부분만 보는데 관절경 장비는 하나의 입구를 가지고 삽입구를 가지고 관절 내도 볼 수 있고 바깥쪽도 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고 삼각근이 이제 어깨가 문제하면 어깨는 2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2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겹 있는 것 중에 안쪽 부분도 볼 수 있고 바깥쪽 부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삼각근을 이렇게 절개해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이 살 같은 거 근육이나 피부나 연부 조직 그 다음에 그 피부 밑에 있는 조직 같은 것들도 크게 필요할 수 없이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이 박리가 적으니까 절개해서 이렇게 뒤져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수술 부위까지 들어가기 위한 거를 줄여주니까 안에 바로 들어가서 보니까 수술 부위를 열었다 닫는 부분이 적어서 수술을 하고 통증이 상당히 옛날보다는 적습니다. 예전에 아까 같이 이렇게 절개를 해서 저는 수술을 한 1990년대에서는 했었는데 그럴 때는 환자가 최소한 한 6주, 한 4주에서 6주 동안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실 정도셨거든요. 근데 요즘 같이 수술을 해드리면 수술한 날 저녁도 환자분들이 조금 불편하다고는 하셔도 대부분 잠을 잘 주무십니다. 주무시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통증이 무척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그와 같이 절개가 적고 박리가 적으니까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주변 조직끼리 서로 들러붙는 분들이 없어요. 조직이 이제 한번 열었다 닫으면 그 부분에 피가 나기 때문에 그 피가 나는 거가 주변하고 이렇게 다 유착이 되거든요. 유착이라는 건 들러붙는 걸 유착이라고 이제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그와 같은 유착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유착 없이 수술한 부위가 잘 아물기만 하면 바로 움직이는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활이 예전에 비해서는 무척 빨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재활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상씩 걸렸는데 요즘은 한 3, 4개월이면 재활이 얼추되고 일상생활을 가벼운 맨손으로 움직이는 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술을 우리가 처음에 1990년대, 한국 같으면 90년대 후반부터 이와 같은 수술법을 했었고요. 절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심을 박는 거죠. 이 심을 박아서, 이게 요즘 영상이 아니고 20년 전 영상이라 제가 이게 영상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게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뼈하고 같은 성분인 바이오 컴포짓이라는 것가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아서 금속 재질 중에서도 타이타늄, 요즘 인공관절을 쓰는 재질 있잖아요. 그와 같은 인공관절 쓰는 재질로 이와 같이 나사못, 앵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뭐를 고정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앵커를 사용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빼보면 실이 달렸어요. 이 실을 가지고 이쪽에 보이는 부분과 같이 실을 봉합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봉합을 해서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 줄로 힘줄 파열된 부분에 바깥쪽 부분에 고정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일렬봉합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빈도 눈두개, 나도 눈두개. 네,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20년 전 영상인데도 현재도 저 수술법이 사용되나요? 네, 저희가 일부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좀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그래서 앵커 부분의 외측부에 이와 같이 삽입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이제 힘줄이 끊어진 거는 여기에서부터 요만큼이 다 끊어졌는데 끊어진 거에 바깥쪽 부분을 고정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게 바깥쪽 부분을 고정을 해서 그와 같이 고정한 것을 가지고 힘줄이 이제 붙도록 만드는데 평균 잡아서 원래 근육이 붙어야 되는, 힘줄이 붙어야 되는 부분에 약 한 48% 정도가 붙는 것으로 우리가 실험 논문상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경우를 하면 문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측에만 앵커를 박아서 고정을 하기 때문에 회전근개 부착 면적이 줍니다. 이거는 그걸 발표했던 사람의 논문인데요. 그러니까 90년대 중반부터 이 수술을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실험을 해서 논문을 낸 게 한 2003년도 좀 됐었는데요. 그와 같은 거에서 부착 면적이 적다. 그래서 그게 문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 거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요번에는 그 방법을 바꿔서 안쪽에다가 하나 박고, 힘줄에 끊어진 안쪽에다 이와 같이 박는 거죠. 이와 같이 박은 다음에 힘줄이 있는 부분에다가 힘줄의 안쪽으로 하나를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이렇게 통과를 시킨 다음에 그 실을 빼서 지금 고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이는 게 실을, 아까 앵커에 박혔던 실이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를 하나 해놓고, 그래서 고정이 실이 들어가서 이 힘줄을 통과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나와 있죠. 그거 한 다음에 다시 힘줄을 하나 더 박습니다. 두 번째 거를 바깥쪽에 아까 일렬봉합술과 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고정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앵커가 있는 거를 여기를 같이 묶어보면, 여기를 고정을 시키면 이와 같이 하는 거죠. 안쪽은 지금 묶었고요. 바깥쪽 부분의 실을 이제 그 삽입구로 빼서 이제 실을 가지고 이렇게 빼는 거죠. 빼서 그 한 거를 가지고 이제 매듭을 넣어서 매듭을 가지고 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넣은 다음에 고정을 하면 안쪽도 고정하고 바깥쪽도 고정하니까 아까 일렬 봉합술로 수술을 할 때와 같이, 그래서 움직이면서 보면서 힘줄이 잘 움직이고 있죠. 뭐 움직이고 이제 팔 그걸 하면 이제 수술한 다음 날부터 운동을 재활을 시작을 할 겁니다. 이와 같이 고정을 하니까, 야, 아까 일렬 봉합술로 수술을 하니까 그거의 접촉 면적이 좁다 그랬는데 이렇게 두 줄로 봉합을 해 놓으니까 어때? 접촉 면적도 넓어졌지? 그리고 척에 이와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고정 강도가 좋아서 바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주면 되니까 이제는 수술의 방법이 이걸로 최고로 다 끝난 거야. 그렇게 저희가 2000년대 초반부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보고 곰곰이 생각한 사람 가지고 제가 이제 논문을 썼죠.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 114분을 했는데 그 사이 중에서 2002년도 첫 2년 하신 분들은 빼고 수술의 방법이 일정하지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2002년에서 2004년도까지 수술한, 한 줄로 수술한 분, 그 당시에는 두 줄 방법이 개발이 되기 전이었거든요. 그 방법이 개발되고 두 줄 방법이 개발된 다음에
두 줄 봉합술을 가지고 그래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접착 면적이 좋아졌으니까 그 접착 면적이 좋아진 걸 가지고 수술한 결과가 달라져 안 달라져 저희들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환자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 당시에 썼던 논문인데요. 힘줄이 안 끊어진 분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 통증이 얼만큼 좋아졌나 가지고 봤더니 이거는 통증만 가지고 본 겁니다. 통증을 가지고 봤더니 힘줄이 안 끊어진 분들이 통증이 이 10으로 갈수록 8로 갈수록 제일 힘든 거거든요. 힘든 거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0으로 갈수록 통증 하나도 없이 쓸 수 있으시다는 건데 힘줄이 안 끊어진 분이 거의 좋아지세요. 통증 한 1 정도로 느끼는 정도가 됐고 1열 봉합술을 한 게 쭉 했더니 통증이 좋아진 게 2 정도라 조금 덜 좋아졌고 그 다음에 2열로 봉합을 한 게 이와 같이 조금 더 좋아지셨어요. 1.5. 야, 그래. 그러니까 힘을 조금 더 써서 수술을 하니까 통증이 끊어지기 전에 수술하신 분들보다 두 줄로 봉합한 분이 조금 결과는 나쁘지만 그래도 한 줄로 봉합한 것보다는 더 좋아. 통증이 많이 좋아져서 라고 이제 저희들이 발표를 했죠. 그러고선 그 기능 회복은 뭔데 근데 문제가 기능 회복은 그래도 한 층이나 두 층으로 한 거가 기능 회복은 다 똑같아. 차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저 논문이 이제 그게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빨리 그런 논문이 나와서 한쪽에서는 통증 회복이 더 좋으니까 2열로 봉합을 해야 된다고 발표를 하고 그걸 가고 경론이 이른 적도 있고 아니야 한 줄만 해도 되니까 한 줄 하는 걸 가지고 해도 괜찮아. 그래서 한 줄만 해도 기능 회복은 똑같잖아. 그래서 한 줄만 가지고 미국 측에서 이 논문을 많이 인용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 수가 체제가 우리나라 같은 체제가 아니고 미국은 수가 체제가 하나로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전근개 파열하면 아마 요즘 같으면 한 4, 5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 중에는 입원비, 수술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는 내 고정비 아니면 마취비 그 같은 것들이 다 한 5천만 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기구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하나당 가격이 싸게 쓰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한 3배 정도 가격을 받고 이제 그게 의사들이 환자분한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개나 두 개 쓰고 수술을 하면 그만큼 재료비가 줄는 거 아니에요. 재료비가 줄게 되니까 그와 같이 줄는 재료비 때문에 그만 재료비가 주는 만큼 병원에 남는 이익이 좀 느니까 가능하면 좀 적게 쓰려고들 노력을 해요. 미국에서는. 그 적게 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2열 봉합술을 하는 거나 1열 봉합술을 한 거나 기능 회복에서는 차이가 없으니까 우리는 1열 봉합술로 쓸 거야. 이와 같이 2003년도인가요? 제가 그때 썼던 게 2007년도 논문이네요. 2007년도 논문에 이와 같이 결과가 같으니까 우리는 한 줄로 써도 돼. 그래서 그해 학회에는 제가 미국에 가지를 않았는데 갑자기 논문이 인용이 많이 되면서 그렇게 거기서 많이 너 얘기를 많이 하더라. 그러면서 얘기들을 미국에 갔다 오신 미국 우리 학회에 있거든요. 저는 한 2년에 한 번 가는데 그 해는 제가 안 갔던 해인가 봐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거에 아주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2열 봉합술을 하면 하나 좋은 점이 제일 좋은 게 전체적인 평가 점수로서는 3cm 이상 큰 분들이 2열로 봉합한 게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부터 원빈도 눈두개 나도 눈두개 분처럼 얘기한 것처럼 만일에 작은 크기의 힘줄이면 1열 봉합술을 해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지만 하지만 힘줄이 끊어진 게 3cm 이상 이게 크게 끊어진 힘줄의 경우에서는 기능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2열 봉합술을 하거나 요즘은 또 그 다음 방법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힘줄 같은 거, 뭐 허벅지에서 힘줄을 띄어 쓴다든가 아니면 이두박근을 쓴다든가 하는 것들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와 같은 한 방법으로 바뀌게 됐죠. 그런데 이 작가님께서 얘기를 드렸는데 무릎 통증은 허벅지 근육 강화에서 통증 완화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깨도 근육 강화를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아주 이 작가님. 어깨도 근육을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기 세라밴드라는 고무줄을 이용합니다. 일반 고무줄로도 많이들 하시는데 저희들이 의료종으로 쓰는 거는 이제 세라밴드라고 단계별로 10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노란색, 빨간색, 녹색, 파란색 해서 금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고 한 10단계 고무줄을 가지고 이제 자기 근력을 재서 거기에 맞는 고무줄로 강화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운동을 하면 어깨의 자세도 좋아지면서 회전근개 근육이 좋아지면 통증이 완화되고 수술을 안 하고도 대부분 분들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고, 근데 또 2열 봉합술의 문제점은 아까 1열보다 2열은 좋은데 기능상에서는 차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절개를 쭉 째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할 때는 여기에다가 뼈에다가 구멍을 냅니다. 이렇게 구멍 터널을 내 가지고요. 골 통과하는 터널에 실을 통과를 시켜서 힘줄을 이렇게 잡아서 여기서 묶어주거든요. 이와 같이 여기부터 예전에 여기서 묶어주는데 묶는 방법이면 이렇게 꽉 묶으니까 이게 동그란 원으로 이렇게 돼서 꽉 조여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 힘줄이 붙는 부위에 전반적으로 힘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거와 유사한 방법을 했다는 방법은 문제는 여기에다가도 고정을 하나 한 방법이고 여기에다 고정을 했으니까 이 사이 부분에 이렇게 눌러주는 고정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회전근개 부착부의 이 가운데 부분에 충분한 압박력을 주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이제 저희가 발견하게 된 거죠.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와 같은 걸 실험을 한 분이 자 이와 같이 요거는 압력을 감지하는 필름입니다. 필름을 이와 같이 2열 봉합술 같이 바깥쪽에 힘을 박아서 앵커를 박는 거죠. 앵커를 박아서 고정을 하고 바깥쪽에 앵커를 박아서 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2열로 해서 고정을 한 거죠. 했더니 그 압력이 가는 부분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요 두 군데에 주로 압력이 많이 갔던 거죠. 야,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을 해결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 초중반부터 저희가 그거를 고민을 하겠습니다. 2005년, 7년에 아까 그 논문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논문을 쓸 때는 보통 데이터가 5년 전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한 3, 4년을 모은 다음에 환자분을 수술을 하고 거기에 좋은 점을 따고 거기에 좋지 못한 점을 또다시 개선시키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개선을 하는 거를 하려면 일단 환자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쓰셨나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최소한 저희는 2년 이상을 봐야지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정도 쓰고 1년 이상을 쓰셔야 그게 큰 문제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와 같은 거에서 이제 저는 논문을 2005년도쯤에 만든 다음에 2년간 논문을 쓰고 다듬고 해서 그 논문 하나가 한두 달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한 2년 정도를 다듬어서 2007년도에 아까 퍼블리시를 한 거죠. 미국 아메리칸 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신이라는 잡지였는데요. 했는데 그와 같은 그때 했던 거에 문제점이 이런 게 있다고 그 당시에 전 세계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수술을 하다가 그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걸 막아주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아까 두 점만 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위쪽을 몽땅 다 눌러주는 방법을 만들어줘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얘기를 해서 그거를 해서 하면 장점이 2열 봉합사에 두 줄로 되어 있는 거 이미 사용된 봉합사를 사용해서 가운데를 눌러줄 수 있는 방법만 개발이 되면 그러면 실을 더 안 써도 되고 그리고 이 붙는 부분에 그 힘줄이 붙는 접촉부가, 부착부가 접촉 면적의 압력이 증가하고 강도도 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더 아물겠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한 거죠. 생각을 해서 그 방법이 이와 같은 방법입니다. 이제 교량형 브릿지 타노데시스라는 건데요. 이와 같이 실을 바깥쪽에 한 거를 가지고 그 실을 잘라버리지 말고 앞쪽 부분으로 이와 같이 연결을 해서 여기에다 고정을 해놓으면 여기에 전반적으로 다 눌러주게 되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좋다. 더 압력을 일정하게 다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외축에 나사못 하나를 박아서 그와 같은 방법을 했더니 그 방법이 밑에 보이는 게 아까보다 빨간색이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습니다. 수술법이 바뀔 때 누군가 최초로 적용이 될 텐데 변화를 가져오는 순간에 있는 환자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방법들은 대부분 기존의 아까와 같이 일정한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개선된 방법을 찾는 분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를 수술을 새로운 방법을 하실 때는 환자분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해서 이와 같은 수술을 저희가 이제까지는 이런 방법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더 좋다라고 지금 우리가 연구를 한 결과에는 나왔는데 그 방법이 좋은 점은 이러이런 것들이 좋고 나쁜 점들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건 미리 얘기를 하죠. 그럼 환자분들이 상의를 하는 거죠. 환자분은 아닙니다. 나는 옛날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논문 2007년도에 나온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두 줄로 봉합을 하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끝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용이 더 듭니다. 그 심을 받는 앵커 비용이 더 드니까 그 앵커 비용 뭐 얼마 더 드는 거, 그 다음에 재활 기간은 좀 빨라질 거고요. 그 대신 그 하는 거가 처음 하는 방법이지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그 당시에 뭐 그렇게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을 얘기를 드린 환자분에서 좋다라고 얘기하시면 또 새로운 기법이니까 약도 새 약이 나오면 우리나라에서도 지하철에도 붙어 있고 이와 같이 새로운 약제에 대해서 하실 분 계십니까? 라고 모집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저하고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얘기를 드려서 그 얘기에 대해서 그 환자분이 선택하시는 분이 이제 얘기를 드리면 안 하시겠다는 분이 반, 하시겠다는 분이 반인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는 연구 데이터로 삼는 거죠. 네, 환자분들도 용기를 내서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치료 결과가 대부분의 우리가 예상한 것과 같이 되기 때문에 치료 결과는 훨씬 좋은 결과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이걸 외측에 나사못을 한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줄게 고정을 하는데 두 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깥에 두 개를 박았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니 그 압박력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1열로 고정을 하는 방법을 하다가 2열로 하다가 그거를 예전에 절개했던 방법하고 어떻게든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한 15년 이상을 연구를 한 거죠. 1990년도 초반부터 2000년 중반까지 15년 동안. 그와 같이 한 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이 방법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량형 봉합법을 해서 실을 바깥쪽에 있는 거를 여기에 보면 아까 보면 안쪽에 있으면 그 매듭이 있었거든요. 매듭이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실이 개발되기 전에 요즘 쓰는 실은 아주 말랑말랑한 실이라 팔을 움직일 때 걸리는 게 없는데 예전에는 그 실도 뻣뻣한 실을 썼어야 됐어요. 한 30년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안 됐으니까 말랑말랑한 실은. 그러니까 뻣뻣한 실을 쓰면 환자분들이 어깨를 움직이다 보면 아프지는 않아요. 실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근데 실이 뻣뻣하니까 뼈 밑에 이렇게 자꾸 긁히는 거죠. 그러면서 빠각빠각 소리가 나요? 뭐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눕혀서 고정을 해버리니까 이게 실이 서 있던 실이 이렇게 눕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뼈 밑에 걸리는 게 없게 돼서 환자분들은 훨씬 편안하게 쓰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로우 프로파일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했고, 그리고 매듭을 여기다 고정하는 새로운 기구가 그 당시에 개발이 돼서 그 방법을 이용해서 하면서 매듭을 가능하면 걸리는 것을 없애주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그 하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해서 했는데, 질문이 계시네요. 저는 어깨를 돌리면 소리가 나는데 이게 문제인가요? 사실 생활할 때 불편함이 없어서 병원은 안 갔는데 가봐야 할지 고민되네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까 어깨에서 이게 소리가 걸리는 느낌이 난다는 거는 수술한 매듭 때문에 그런 거고요. 수술하지 않고 그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이거가 움직이실 때 소리 나지 않으면, 네, 베리타스주님 안녕하세요. 다시 하셔서 소리가 나도 아프지 않으시면 그거는 병원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을 하는데 어떤 특별한 동작에서 소리가 난다. 근데 그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있으시면 그때는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증 없고 일정한 동작에서 통증이 없고 소리만 나는 경우에서는요, 꼭 병원까지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교량형 회전근개 봉합술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수술을 하기 시작을 했죠. 했더니 이제 그거의 결과가 저희가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신 분들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술을 해서
이게 재파열되는 게 얼마나 좋아졌나 해서 쭉 봤더니 저 작은 사이즈 소범위 1cm 미만, 중범위 1에서 2cm 미만, 대범위 3cm 미만, 대범위 3에서 5cm.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환자분들이 미국의 코카시안처럼 크지를 않기 때문에 대범위는 한 4cm 정도가 안 됩니다. 4cm 안 되고 3.5에서 4cm 정도가 넘어가면 광범위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대범위, 한 두 근육 이내, 한 근육이나 한 근육 반 정도 파열되는 데서는 이와 같은 데서는 파열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광범위 파열에서는 6분 중에 2분이 이제 파열이 70분 중에서죠. 파열이 되신 게 관찰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통증 개선은 어떻습니까? 보면 아까 봤던 겁니다. 아까 봤던데 이게 일렬볼로 봉합한 거 빨간색, 이열로 봉합한 거. 그리고 이거는 힘줄이 파란색은 파열이 없는 분. 파열이 없는 분이 뼈가 눌려서 아파서 뼈만 깎아드린 분보다 이 방법을 하니까 결과가 더 좋은 거예요. 결과가 더 좋으니까 이야, 이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부터는 끊어지기 전에 분보다도 통증이 더 적게 좋아지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수술을 해도 결과가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저희가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고 또 기능 회복도 아까는 세 개가 차이 없었는데 기능 회복이 좋아졌죠. 그래서 기능 회복이 좋아지는 거를 이제 논문을 이거를 발표를 미국 이제 이건 전 세계 학회에서 쓰는 거예요. 저널 오브 숄더 앤 엘보 서저리에 2010년도에 이게 저서 10년 됐네요. 10년도에 발표를 하니까 그 발표한 거를 가지고 예전에 이제 미국 친구들이 저기 앵커 그 고정하는 못을 하나 쓰는 걸 숫자를 줄여서 쓰겠다는 게 그보다는 하나 더 쓰는 게 더 낫다라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와 같은 디베이트 하던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깨 치료하는 방법은 조금씩 저희들이 그동안 발전해 왔던 거죠. 그 1950년도부터 지금 2010년도까지의 지금 이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열봉합술로 이제 그걸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최근 10년간의 저희들의 이제 관심사는 어떤 거가 관심사냐 하면요. 자, 근데 힘줄이 끊어진 걸 보다가 보니까 네, 이 작가님 데이터 보여드린 거 이해가 잘 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힘줄이 끊어진 게 예전에는 다 이렇게 한 겹으로 돼서 힘줄이 한 겹으로 돼서 뼈에 이렇게 붙어서 끊어진 줄 알았어요. 끊어진 줄 알았는데 이 저희들이 수술을 하는 횟수가 늘고 환자 수가 많다 보니까 힘줄이 이렇게 딱 끊어졌는데 이와 같이 한 겹이 아니고 이렇게 갈라졌던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와 같이 갈라진 힘줄이 많으니까 이렇게 한 겹이 돼서 끊어지면 한 겹으로 뼈에 가서 붙이면 되는데 이게 두 겹이 돼서 끊어지면 두 겹으로 붙이는 게 낫냐? 한 겹으로 붙이는 게 낫냐? 요 바깥 안에 것만 붙이는 게 낫냐? 바깥 것만 붙이는 게 낫냐? 같은 것들이 요즘에 저희들한테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일본의 수아야라고 저 친한 친구인데요. 저기 도쿄에 있는 친구인데 요즘도 뭐 도쿄 가끔 우리 문자 보내고 하면 저 잘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잘 지내고 하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2004년도에 요거를 따로따로 봉합을 한다. 이 따로따로 봉합을 하면 이 봉합한 결과가 환자가 안에 것도 든든히 봉합이 되고 바깥쪽도 든든히 봉합이 되니까 이게 치료 결과가 좋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야 파열도 덜 생기고 그와 같은 것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필요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수가야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 이 사이가 갈라져 있잖아요. 그럼 갈라진 사이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물이 차 있을 텐데 야 나는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 생각은 말이야 이렇게 실을 두 개를 빼서 이거를 바깥으로 이렇게 고정하는 거 말고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고정을 한 다음에 안에서 깨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붙여줘야지 이게 결과가 가운데가 없어지면서 힘줄이 하나로 만들어져서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서 2004년도에 히로가 얘기한 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에 가서 아규를 하는 거죠. 나는 한 가지 방법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엠메세 테크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뭐 우리말로 한 덩어리 봉합술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이게 왜 영국 사람들도 프랑스 말 같은 걸 쓰면 이 사람이 고상해 보이잖아요. 그래야 외국에 저희는
이제 수술을 하고 그거를 결과를 발표를 했을 때 외국의 결과 발표한 논문 할 때 그 수술법 자체가 좀 고상하면 이게 외국에 인용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쉽으니까 이 MMS라는 건 이너 매스라는 프랑스 말입니다. 그 당시에 말레이시아에서 왔던 이제 저한테 수술을 배우러 왔던 의사 여자인데 시티 하와라고 말레이시아 지금 그 어디죠? 말레이시아 제일 도시의 국립병원에 있는 여선생인데 수술을 보더니 그 친구 말레이시아는 영어를 참 잘해요. 말레이시아는 어릴 때부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친구들은 영어를 어릴 때부터 배워서 잘하고 이 시티 친구는 그 당시에 왔을 때 영시도 자기 영시도 쓰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정도로 영어를 잘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영시 쓰고 이제 그러는데 자기가 프랑스 말도 좀 했었는데 이거를 안메스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어떠시겠어요? 그러면 좀 말도 좀 멋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너메스라는 뜻이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발음도 그럴듯해요. 엠메세.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그 논문에 수술법을 엠메세로 하자. 그래서 이게 말레이시아에서 온 시티하워라는 그 제자작분에 이 이름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됐는데 그 얘기하는 사이에 베리타스 주님, 네, 무거운 거를 못 들겠고 위에서 끌어당기는 동작을 하는데 힘을 못 쓰고 아픈 것은 어깨 어느 부분의 문제인가요? 그거를 무거운 것을 못 듣게 그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 걸 할 때 아픈 부위가 어깨 앞쪽이신지 바깥쪽이신지 뒤쪽이신지 아니면 목 쪽이신지를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는 답을 해드릴게요. 거기에 따라서 어느 부위의 문제인지가 다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님 질문입니다. 선생님 연구하신 치료법을 다른 선생님과 어떻게 배우고 치료에 사용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치료에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수술법을 개발을 하고 하면 수술에 의사들끼리는 소통이 상당히 원활합니다. 그래서 저 있는 수술실에 이제 선생님 어느 날 가서 수술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면 이제 일정한 규격을 맞추죠. 저희들이 뭐 사인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오케이를 받은 다음에 병원에 이제 수술실에 들어와서 뒤에서 수술복을 다 입죠. 다 입고 소독 다 하고 뒤쪽에서 거리 1m 거리를 띄고 1에서 1.5m 거리를 띄고 뒤쪽에서 관람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관람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배우고 아니면 또 저희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대한견주관절학회, 대한스포츠학회, 이와 같은 학회에서 대한관절경학회도 있고요. 그와 같은 학회에서 이와 같은 저희의 치료 방법의 새로운 방법들을 이제 논문으로서 발표를 하죠. 논문으로서 발표를 하면 근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는 게 한 5년 정도 걸린다 그랬잖아요. 처음 그 수술한 새로운 기법을 개발을 하고 기법을 개발한 것을 데이터를 수술한 분의 결과를 계속 기다려서 그러니까 추시를 해서 결과를 본 다음에 그거를 하니까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와서 배우는 분 말고는 5년 안에 치료법을 저희가 배우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 논문에 나왔을 때는 이미 5년 전에 수술 기법이 되니까 옛날에 수술 기법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학회에서는 업데이트라고 해서 최신 지견이라고 보통들 표현하는데 누가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는데 좋다더라는 소리는 저희들끼리 소문이 쫙 퍼지거든요. 그럼 그 퍼지는 걸 갖다가 학회에서 부릅니다.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부탁합니다. 얘기를 하고 요즘은 그 강의를 이제 아까 같이 슬라이드 찍은 거 슬라이드는 환자들 보여주려고 찍는 건데 되게 슬라이드 같은 걸 찍어서 그와 같은 것을 보고 얘기를 이제 저희가 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고 베리타스 주님, 예, 감사합니다. 스포츠 학회장, 윗분들하고 학회에서 시켜주셔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고, 아까 얘기 주신 무거운 것 드는데 오른쪽 어깨 가운데 부분, 요 부분이 아프시다는 얘기거든요. 요 부분이 아프시다는 얘기가 특히 무거운 것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들 때 아프신 거 얘기죠. 이렇게 아프실 때 드는 것 같은 경우에 여기가 아프신 거는 많은 경우에서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끌어당기는 동작일 때 힘을 못 쓰는 건 그 힘줄이 힘을 써야 되는데
이런 거를 해보시면 됩니다. 하실 때, 죄송합니다. 하실 때 이렇게 손등을 위로 해서 이렇게 당기는 걸 해보시고요. 손바닥을 해서 이렇게 당기는 걸 해보세요. 당기는 걸 해보시면 그 당기는 걸 하는 걸 가지고 하시다가 보면 이게 이렇게 했을 때는 덜 아프고 이렇게 손등을 위로 해서 당기는 걸 이렇게 하셔서 더 아프시면 그건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동작을 당기는 걸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으시네요. 그 다음에 회전근개 진단을 받았고 회전근개 염증이죠. 주사를 맞고 체외 충격파도 치료를 받아도 아파서 다시 주사 맞았어요. 수술까지 필요 없는 걸까요? 전 어깨 앞쪽이 아픕니다. 팔을 높이 들거나 뒷짐지는 자세 때 통증이 있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럴 때 회전근개 진단 염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대부분 비수술적인 방법, 보존적인 방법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쉬고 약 먹고 주사 맞고 재활하고 물리치료 받고 운동하시고 하시면 대부분 지내실만 합니다. 그게 열에 8, 9분은 다 되세요. 그런데 문제가 되시는 분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게 어깨가 그때도 저희 얘기를 드리지만 뼈가 이렇게 튀어나왔던 게 뒤로 이렇게 넘어가야 튀어나왔던 뼈가 그나마 좀 뒤로 들어가서 힘줄이 걸리지 않아서 상하지를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근육을 만들어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가 이게 딱 좋은 자세로 앉아서 어떻게든지 자세를 해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앉으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척추 같은 데가 워낙 이렇게 굽어 계세요. 굽으니까 척추가 굽으면 뒤쪽에 있는 근육이 이게 늘어나서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거든요. 빠지게 되시면 그 뼈가 튀어나온 거를 뒤쪽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또 운동을 해도 근육이 안 생기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도저히 그 근육을 이제 상하는 거를 막지를 못하니까 그럴 때 열에 한두 분은 그 뼈 튀어나온 분을 깎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하시는 거니까 수술은 그런 경우에 하시는 거고, 앞쪽 부분이 아프신 거는 저 찾아보시면 어깨 앞쪽 통증 찾아보시면 이두박근 건염이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뽀빠이 알통 찾으셔도 될 거고, 그와 같은 거에서 찾아보셔서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셨습니까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파마 하셨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파마는 아니고 제가 원래 머리가 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하시고, 하시고, 50견이랑, 회전근개랑 차이가 뭔가요? 이 얘기를 말그마님께서 얘기를 주셨는데, 전진현님 감사드리고요. 말그마님 얘기를 주셨는데, 이 50견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한 가지 용도는 이제 고전적인 방법의 50견입니다. 고전적인 방법의 50견이라고 하는 거는 이 50견이라는 말은 그거 한 방법이거든요. 고전적인 방법의 50견, 죄송합니다. 이거 핸드폰을 꺼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전적인 방법의 50견은 50의 나이에 들어서 50 나이 부분에서 그 어깨가 아픈 50견이죠. 50견이라고 쓰는 게 50견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의 50견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깨가 굳은 동결견을 50견이라고 쉽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50견인 경우에는 동결견, 나이가 드시면서 어깨가 원인 모르게 관절이 굳고 아프신 분을 50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로는 동결견, 관절 낭염이죠. 동결견이 되는 거고요. 회전근개는 그 50견의 관절막 안쪽에 있는 이 안쪽에 있는 관절막 바깥쪽에 어깨의 힘줄, 회전근개가 지나가거든요. 팔을 움직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거에 문제가 있는 게 회전근개 질환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른 거죠. 그렇게 다른 건데, 50견은 나이가 들어서 아픈 모든 병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50견 안에는 회전근개 질환, 충돌증후군, 석회화 건염,
동결견 같은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질환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있으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쿨님 유방암 수술을 해 림프절 수술하고 팔에 힘줄 같은 게 팔 전체에 다시 생겼어요. 팔도 다른 팔보다 안 올라가고요. 팔 안에 밧줄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셨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유방암 수술을 하시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유방암 수술을 해서 림프절에 유방암 세포가 가기 때문에 전이가 된다고 표현하죠. 전이가 되는 게 생기게 되면 그 전이 된 거를 없애기 위해서 유방암의 림프절을 다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 혈액이라고 하는 건 피가 혈관을 들어갔다 말초 혈관을 들어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와 같은 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피에서 나와 있는 피하고 같이 다니는 국물 있죠. 쉽게 얘기하면 체액이라고 저희들은 표현하는데 그 국물이 혈관 바깥을 빠져나와서 임파절을 따라 나와서 이렇게 따라서 임파절을 따라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임파절에 따라서 올라오는 부분에 혹시 균 같은 게 있는지를 잡아주는 부분이 림프절이거든요. 림프절인데 그 림프절을 제거를 했으니까 그거에 가는 길이 없어진 거죠. 없어지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그 안에 임파선이라고 그러죠. 임파선이 그게 점점 붓는 거죠. 부으면서 딱딱하게 느끼시는 거세요. 그거는 방법이 마사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해서 팔에 운동을 왜 하라고 얘기 드리냐면 이 펌핑 작용을 시키는데 팔이 근육이 구부렸다 폈다 이렇게 할 때마다 근육이 커졌다 작았다 하거든요. 그와 같은 게 되면 혈관뿐만 아니라 임파절 있는 데가 그거를 계속 피를 짜서 림프를 짜서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 그 임파액이 고이지 않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아마 좋아지실 거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오십견 생기나요? 자, 그거는 조금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있다가 요거 마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요와 같이 MS라는 방법으로 저희가 치료를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 했던 게 언제 발표됐었나? 2013년도에 이제 이 친구가 했던 방법에 9년 후에 이런 방법이 더 낫다. 내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요즘 이게 학회에서는 이게 디베이트입니다. 이 방법이 낫냐? 스가야가 하는 방법이 낫냐? 어떤 분은 그래도 그 방법이 이런 문제점이 아까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갈라지니까 갈라지는 것을 없애는 방법을 해서 이용을 하지만 안에 거를 고정하는 게 낫다. 아니다. 하나로 하는 게 낫다. 이제 요즘은 저희는 이 방법을 가지고 한 3, 4년 또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하다가 보면 이제 어느 방법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을 때 이거죠. 통증 같은 게 쭉 아까 거 보시면요. 이게 이제 통증이 여기서 지금 처음에 나빴던 거를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까지 통증이 남았던 거를 저희들이 수많은 치료 방법, 수술 방법을 개발을 해서 1까지 낮췄어요. 1까지 낮췄는데 이거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저희는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거죠. 통증을 더 줄이고 기능도 요만큼 지금 90점쯤 됐는데 요거를 90점 더 넘게 95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걸 저희가 지금 찾는 방법을 계속 5년, 10년에 걸쳐서 환자분들하고 상의해서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으니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아닙니다. 그 전 방법은 요 정도 만족도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지금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여기 슬라이드인데요. 요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하셔서 개방수술하고 관절경 수술. 자,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1950년도부터 70년도, 90년도 갈 때는 크게 절개해서 하는 수술을 하다가 이제 한 2, 3cm 절개를 해서 수술하는 방법을 하다가 그것도 또 문제가 되니까 요즘은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고 있고요. 관절 내시경을 수술하는 거를 일렬로 해서 고정을 하다가 보니까 그게 뼈의 닿는 면적이 적어서 2열로 봉합술을 하게 됐고 2열 봉합술을 하다 보니 가운데를 눌러주는 부분이 적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렇게 교량형 봉합술로 보건술로 저희들이 수술을 합니다. 근데 그 장단점을 보면 이런 거죠.
일렬 봉합술을 해서 바깥쪽에만 빵빵 우리가 앵커 박아가지고 수술하면 아마 해도 4개 고정하는 것보다는 2개 고정할 때가 시간이 덜 들 거 아니세요. 그럼 수술 시간이 저희가 덜 드니까 저희는 몸이 편하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교량형 보건술을 해주려면 동일한 수술을 2배의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2배의 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힘도 더 2개를 더 앵커를 더 박아야 되니까 수술 시간이 깁니다. 그리고 여기는 앵커 적고 많은 앵커술을 쓰는데 그런데 문제는 환자의 만족도가 또 조금 더 좋으니까 저희는 이제 많은 분들이 교량형 봉합술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을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일렬로 봉합했다고 이열로 봉합했다고 교량형으로 봉합을 했다고 시간이 더 든다고 해서 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수술비를 더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는 단지 환자의 웰페어, 그 만족도가 좋고 통증이 좋고 기능 회복이 더 좋아진다는 신념하에서 시간이 더 들어도 환자분들한테 이제 그와 같이 수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요즘은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양형 보건술까지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요즘은 또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전 세계 통합이 되지 않은 얘기들이라, 김희경님, 22개월 전에 수술받은 77세이시고요. 저는 최고로 만족하고 말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있고 최고라고. 아유, 감사드립니다. 치료받고 좋게 행복하게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밤에 잘 주무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계속 이와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얘기 드린 거 말씀 하나 안 드린 거 있는데, 스프라이트 쿨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오십견이 생기나요?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오십견이 오십니다. 어떻게 오시냐 하면요,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보통 교감신경계가 흥분이 되면서 올라가면 사람의 기본적인 동작이 방어 동작할 수 있는 동작이 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요즘은 뭐 사자나 호랑이가 없지만 등산을 가다가 멧돼지가 있다고 한번 만나셨다고, 산에 요즘 멧돼지 많잖아요. 멧돼지를 만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진혜님, 발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소 같은 게 돼지가 이제 멧돼지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자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게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자세거든요. 그와 같은 스트레스 받는 자세는 사람의 방어를 위해서 굳을 것 같이, 베리타 주님 맞습니다. 굳을 것 같고 눈이 동공이 커지면서 어깨가 앞으로 가면서 방어적으로 이와 같은 자세가 되거든요. 앞으로 굽는 자세가. 이와 같은 앞으로 굽는 자세가 어깨에는 나쁜 자세입니다. 어깨에는 좋은 자세는 가슴이 이렇게 쭉 늘어나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해변가에 의자 있잖아요. 비치체어 이렇게 된 의자. 그런 데 앉아서 넉넉히 이렇게 돼 있는 자세. 그 자체가 어깨에는 제일 좋은 자세입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좀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사람이 거만해 보이실 수는 있겠지만 그와 같은 자세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로니에님께서 어깨 윤활량염도 오십견인가요? 네, 윤활량염은 어깨에 오십견은 관절낭염이고요. 윤활량염은 회전근개 질환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건 회전근개 질환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다음 바로 뒤에 우리 스포츠의학회에서 지금 쭉 연재하는 거를 저한테도 부탁을 하나 해서 그것도 좀 얘기를 해야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올리고 말씀을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